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여러 가지 좀 뉴스들,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발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폴란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또 부각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는 개별 종목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뉴스들이 조금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성공투자한 전략 세워보시죠. 그러면 시장 오픈했으니까요.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 보겠습니다. 미국의 야간 선물이 괜찮다고 안심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 증시는 출발하고 나서 현재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다소 타격이 있고요. 0.6에서 0.9% 정도의 마이너스권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6% 정도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2650선, 다시금 2649선. 그렇게 되면 2650선에서 지지가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오늘장 많이들 보실 텐데 지금은 여기에서 테스트 구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저점을 낮추네요. 현재는 0.7% 정도까지 밀리면서 2646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다음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낙폭이 꽤 깊게 나옵니다. 1% 정도 밀리면서 930선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나란히 일단은 그동안의 움직임이 워낙에 좋았어서요. 주요 이동평균선의 훼손은 없는 상황이지만은 5거래일 만에,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수급이 뚜렷하게 엇갈렸는데 오늘은 일단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좀 파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거래소 먼저 좀 확인해 볼게요. 현재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한 1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도 비슷하게 매물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이 200억 원 가깝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외국인이 팔고 그리고 개인이 사고 기관은 아직은 좀 관망세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코스닥 외국인 200억 정도의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160억 정도의 매수 우위,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40억 정도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쌍끌이 매도였는데 오늘은 기관이 일단은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장 초반에 매물 출회할 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많죠.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이 좀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만큼 프로그램 동향은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매도 우입니다. 거래소에서는 174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43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 업종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지금 전업종 하락은 아니네요. 그래도 하락 업종 먼저 보겠습니다. 화학 섹터가 가장 크게 밀립니다. 1% 가까운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금속이 두 번째, 그리고 섬유일복, 증권, 여기에 운수, 창고, 유통순으로 약세권 내 흐름인데요. 낙폭은 깊지는 않습니다. 0.6에서 0.9% 정도 전업종 고르게 현재 조정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 대비 강한 쪽입니다. 기계 섹터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가스, 그리고 보험 섹터 플러스권 움직임이고요. 위쪽으로 가니까 더 있네요. 비금속 광물, 아마도 초전도체나 이쪽 이슈가 좀 있는데 비금속 광물 섹터가 1% 가깝게 오름세 나타내고요. 그리고 종이 목재도 비슷하게 상승 탄력을 가져갑니다. 기계, 전기가스 요 정도 한 4개 업종 정도 플러스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이 없습니다. 가장 큰 낙폭은 포스코 퓨처엠, 시가총액 9위의 종목인데요. 한 3% 정도 조정받고 있고 오늘 2차전지 조정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출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포스코 홀딩스도 2% 가깝게 밀리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도 0.5% 안팎의 하락권 내 흐름입니다. 반도체도 어제 오후에 다소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장 아침까지 다소 연속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0.7% 하락이고요. 하이닉스가 1.2%가량 밀리면서 지수에 연동되는 종목군들은 좀 사이즈가 큰 종목은 오늘장 다소 어렵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네이버가 지금 상승 전환을 슬쩍슬쩍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보합까지는 왔고요. 여기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볼 수 있을지 네이버는 그래도 출발선이 다른 종목과는 다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는 24일에 하이퍼클로버 X도 내놓을 예정이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성장 동력과 관련된 기사들이 상당수 쏟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장도 그래도 다른 종목 대비로는 좀 버티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 급락은 없습니다. 1에서 2% 정도 고른 하락 움직임을 띠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모두 다 1%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크게 출렁거리는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에는 없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틀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상승 종목이 800여 개, 그리고 하락 종목은 1,300여 개 정도입니다. 하락 종목이 좀 더 많기는 한데요. 현재 양지수가 0.5% 안팎으로 낙폭을 어느 정도 좀 줄여 나가면서 그래도 종목도 급락 종목이 많다, 하락 종목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증시 버티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승 종목 몇 가지 테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어제장에서도 무더기 상한가는 초전도체 이 키워드에 집중이 됐었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 관련된 종목군들이 더 강력하고 많아졌습니다. 시장이 새로운 테마에 상당히 좀 목말랐었나 봐요. 초전도체 워낙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강력한 응집력을 보여주면서 관련주들은 무더기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선암이 오늘도 상한가를 들어가네요. 어제도 상한가였는데 선암 이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 들어가면서 현재는 8,450원권 신고가 대열 합류해 있습니다. 덕성도 상한가입니다. 이거래일 연속된 상한가 대열 합류.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세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암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관련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 초전도체 이슈가 부각됐을 때 이 종목이 테마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예전에 초전도체 어떤 종목 있지? 이런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의식의 흐름으로 찾아보신 분들은 또 선암이 가장 먼저 보이셨을 거고요. 덕성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종목 가운데서 신성 델타테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면 있습니다. 이번에 초전도체 개발한 연구소 가운데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고 있고요.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LNS 벤처캐피탈, 이 벤처캐피탈의 지분 절반을 신성 델타테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현재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발된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구리를 뜨겁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납을 얻어내서 이것을 모아 합한다 이런 내용인데 구리와 납이 주 원료입니다. 그래서 구리, 납 만드는 업체들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고려제강이 현재 25% 급등하고 있고요. 모비스 26%, 대창이 23%, 파워로직스도 초전도체 쪽입니다. 22%. 지금 제가 골라내는 건 아니고요. 상승률 순으로 쭉 읽어드리는데 다 초전도체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그 밖에도 다 초전도체 키워드를 묶입니다. 원익PN이 서원, 그리고 국일신동, 비츠로테크도 이쪽인가요? 네. 그리고 이쪽 아모텍도 그렇고요. 여기에다가 또 초전도체 히토류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티플렉스가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광물지원 쪽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이쪽까지도 함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초전도체와 관련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쪽으로는 연속성 나옵니다. 로봇에다가 AI를 접목한다. 로봇 산업이 계속해서 좀 발전하는 그런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T-로보틱스가 오늘장 신고가 쓰네요. 그리고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이 2차전지 물류 자동화 시스템 수주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T-로보틱스가 10%가량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르메카도 2% 정도 상승세
오름세 보여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도 5%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초전도체가 압도하고는 있지만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로봇주들까지도 다소 맥이 확산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배전 쪽 좋습니다. 전선전기 이쪽 좋은데요. LS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LS 쪽에서도 LS 네트워크스 12%, LS 전선아시아 11%, LS 일렉트릭 9%, LS 5%, 가온전선도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LS 그룹주들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송배전 쪽에 구리를 쓰나요? 또 이렇게 해서 묶이는 건지 아니면은 2차전지 기존의 재료로 묶이는 건지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겠죠. 거기에다가 또 이쪽 전선, 송배전 쪽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진전기라든지 전기자 붙는 종목도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재룡전기도 강하고요. 전기자 붙는 종목.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AI 괜찮습니다. 생성형 AI 쪽에 마음 AI 그리고 뭐 셀바스 AI, 솔트룩스 이런 종목군들 오늘 장에서 솔트룩스는 아니네요. 마음 AI는 일단은 4% 정도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다소 밀리고 있어서 AI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는 힙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보자면 광물 자원 쪽 좋습니다. 그리고 의류 관련해서도 뭐 신성통상이라든지 한세 MK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오늘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먼저 전체적인 흐름부터 좀 질문 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출발 어떤 것 같으세요? 출발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잖아요. 뭐 한 0.5% 하락 정도 예상을 공시효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만약에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전고점 돌파한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갭으로 좀 하락이 나왔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전고점 부근이 항상 이제 저항대입니다. 근데 그거 돌파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뭐 매물이 나오기 마련인데 어제는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래량이 어제 이제 화요일이었나요? 네, 어제 월요일보다 전일장보다 거래량이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그렇고 어제 시세가 좀 유지가 됐는데 오늘 뭐 이런 하락은 어느 정도는 뭐 기술적 지표로 본다면 예상이 되는데 저는 낙폭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만약에 오늘 진짜 낙폭이 안 줄어들고 만약에 오늘 조정이 나오고 뭐 내일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그리고 금요일 오전장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금요일 오후장서부터는 돌아설 수 있다. 그게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아니면은 뭐 오늘 낙폭 축소되고 또 계속 그냥 이런 거 무시하고 계속 상승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적으로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 그 전이라든가 뭐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버텨주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낙폭을 만회해주는지가 향후에 이 지수 움직임, 시장 전반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봐주시는데 일단은 양호한 출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코스닥 지수가 잘하면 상승 전환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엔 더 빠졌었는데 지금 개장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변동성 크고요. 거의 다 만회를 했습니다. 지금 1포인트 정도만 더 오르면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데 그러니까 낙폭을 만회해주면은요 전환이 되는데 이런 움직임 가운데서 이제 특징 좀 보겠습니다. 초전도체 이쪽 어떻게 보세요? 요즘 너무 핫한 테마인데 예. 뭐 일단은 상용화라든가 뭐 그런 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뭐 지금 먼저 주식은 항상 먼저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올라가니까 뭐 홀딩 좋게 보죠. 못 산 사람만 아쉬운 거고 뭐 저도 뭐 없어가지고 지금이라도 대응하는 건 어떻다고 보세요? 위험하다. 상한가 풀리면은 또 단기간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죠. 또 워낙에 또 새로운 종목을 시장에서 계속 찾아내니까요. 그러면은 차라리 상한가 풀리고 좀 한번 하루 이틀 정도 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오늘 상한가에 만약에 샀다가 풀리면은 네. 풀릴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좀 그렇잖아요. 일단 보고만 있다가 조금 네.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앵커님이랑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사신 분들은 뭐 테마에 잘 편성을 하신 거고요. 못 사신 분들은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1박 2일 혹은 한 주 혹은 조금 더 장기의 테마 어느 정도의 좀 연속성이 있을지 물론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은 기간이 네.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이다 보고 있어요. 뭐 시장이 만약에 약세,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이나 뭐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인 약세로 간다면 단기로 끝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아무래도 시장도 아무래도 괜찮고 뭐 미국의 신용평가, 신용등급 하향은
엄밀히 말하면은 뭐 글로벌 지수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지수에 영향도 미칠 수 있지만은 그쪽은 그쪽 나라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뭐 독자적인 것도 있는 거고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초전도체로 출발을 해서 구리, 나비 이쪽으로 묶이고요. 이제는 페라이트 그리고 히토류까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페라이트, 히토류는 미중 갈등 뭐 이쪽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 구리를 쓴다고 해가지고 또 이런 철강이라든지 비금속 광물 쪽에 묶이는 종목이 강한 움직임인데 이쪽 원료 쪽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쪽도 같이 테마주로? 같이 뭐 역시 테마인데 네. 뭐 전도체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뭐 테마를 형성했으니까 좀 저는 항상 테마는 단기적으로 좀 그냥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너무 많은 수익을 여기서 뭐 대박을 꿈꾼다. 뭐 대박 나오면 좋겠지만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니까 저는 적당히 먹고 네. 적당히 나오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중 갈등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이제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도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장비 뭐 수출 못하는 것 이런 부분들 규제를 계속 해왔었는데 범용 반도체 관련해서까지도 지금 규제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중국이 조금 더 강력하게 카드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페라이트, 히토류 쪽 보겠습니다. 삼화전기가 현재는 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화전자는 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유니온 보겠습니다. 유니온이 3%, 유니온 머티리얼 이쪽으로도 5%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티플렉스 보겠습니다. 12%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면 미중 갈등 쪽도 새로운 국면을 계속 맞이하고 있는데 이쪽은 어떨까요? 일단 8월 1일서부터 뭐 수출 통제라든가 뭐 지금 하기로 했죠. 갈륨이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드론까지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일단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주식들이 지금 테마를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는 뭐 일단 중국이 얘기한 거대로 실천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지금 어제 8월 1일이었고 그런 뉴스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규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한번 이익 실현하고 뭐 또 괜찮으면은 뭐 이쪽에 중국이 너무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뭐 다시 한번 재면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뭐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범용 반도체 관련해서도 규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국내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 영향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는 했는데 지금 뭐 시장 대비로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한 1% 정도 고른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제주 반도체, 피델릭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넥스트 칩도 볼게요. 넥스트 칩도 한 1% 정도만 제한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뉴스에 크게 영향을 지금 안 받는 거죠? 우리나라는 별로 반도체 쪽은 이거는 영향 별로 안 받고요. 결국엔 히토류가 문제인 것 같아요. 히토류 이제 2차 전지 쪽에 이제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이 최근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실제로 중국이 뭐 자원들을 무기화하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8월 1일서부터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들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한다고 하면 2차 전지 쪽은 조금 타격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로봇주들 보겠습니다. 근래 로봇이 뭐 광범위하게 쓰인다, 어떤 개발을 하겠다, 뭐를 내놨다 이런 뉴스들 정말 많고요. T로보틱스는 지금 7%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는데 신고가 쓰고 나서 현재는 윗꼬리가 다소 달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윗꼬리. 오늘 로봇주들은 금방 힘이 빠지네요. 윗꼬리가 많습니다. 음봉을 형성하거나 이런 경우들 많은데 로봇주들 오늘의 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이제 강하게 상승했는데 뭐 SBB테크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뭐 T로보틱스 상승했는데 저는 오늘 뭐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뭐 지금 끝난 게 아니다. 저는 뭐 적어도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테마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AI하고 같이 요즘에는 로봇하고 묶여가지고 그렇게 좀 테마도 연관 지어지는 것 같아요. AI 관련주도 같이 로봇 관련주 흐름에 같이 편승하고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 봤으니까 AI 쪽 볼까요? 지금 마음 AI가 다수 연속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도 역시나 약간의 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바스 AI는 강보합권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솔트룩스는 어제 워낙에 좀 강해서 그랬는지 이 종목은 한 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소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알체라도 앞서서 지난 31일에 상한가 기록하고 이거래일 동안 오름세, 일단은 오늘까지도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생성형 AI 이쪽은 뭐 쉬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로봇하고 같이 보고 있어요. 저는 같이. 최근에는 뭐 스마트 팩토리 그런 관련해서도 AI가 또 접목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로봇 관련해서 이제는 로봇 자체로 하는 것보다 AI하고 접목시켜서 네. 같이 좀 연관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로봇하고 같이 좀 묶어서 보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하락은 지금 오늘 과열권이라서 단기 효과 그거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단일 효과.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AI 관련 주식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단기 테마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금 일단 접근하고 모멘텀 구간이죠.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 내에서 삼성전기가 움직이네요. 삼성전기 오늘 이 일부 매체 단독 보도여서 전달을 안 드렸었는데 글로벌 신규 고객의 FCBGA 공급이 임박했다 이런 기사가 일단은 단독 보도로 있기는 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한 7% 정도 워낙에 좀 다소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종목이긴 한데 직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52주 신고가 썼고요. 그리고 MLCC 쪽인가 해서 봤더니 MLCC 쪽 오늘 괜찮거든요. 삼화 콘덴서 보겠습니다. 삼화 콘덴서가 7%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 부품으로 봐야 될지 MLCC 지금 부품 쪽에 LG이노텍은 또 약보합권입니다. 마이너스권이어가지고 MLCC 쪽을 봐야 되나요? 좀 분석을 해주세요. 삼성전기 개별 뉴스 때문에 단독 보도 나온 것 때문에 좀 영향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MLCC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업황 자체가 지금 그래요. 안 좋았다가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이기는 한데 그러나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긍정적이다라는 전망치는 일단은 나와는 있습니다. LG이노텍의 최근 약세는 애플도 지금 고점 부근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주춤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술적 반등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려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 결국에는 21선하고 121선하고 저는 데드크로스 나온 다음에 저점 다지고 다시 한번 추세를 상승이든지 나올 것으로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역시 기술적 반등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화장품 관련주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전도체, 광물자원이라든지 몇몇 IT 쪽 이쪽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자칫 가려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아모레지가 거의 5%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아모레퍼시픽도 4%가량, 토니모리 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뷰티 스킨 보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는 한데 지금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몇몇 테마가 시장을 압도하는 그 틈바구니에서도 갈 길을 잘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VT라고 이 종목도 어제 11%나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일단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화장품주들 시장 대비 좋은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대형 화장품사들은 며칠 전에 체크포인트 알려드렸듯이 중국 시장에서 좀 의존도를 좀 탈피하고 있다. 북미, 유럽 이런 쪽에서의 오히려 비중국 쪽이 지금 더 앞서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고 중국 시장이 나중에 회복이 되면 곁따라서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국 시장 성장성이 꺾인 시장이고 글로벌 메이커들이 화장품 메이커들이 워낙 치열하게 다투는 곳이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쪽은 별로 그렇게 높게 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라든가 토니모리 코스맥스 이런 쪽도 지금 강세이긴 한데 전부 다 이제 중소형 화장품이란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본 거는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항상 평균 기온이 더 높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습도가 80% 이상이 되고 지금 평균 기온이 그냥 여름에는 40이에요. 지금 아직 최고점도 다다르지 않은데 지금 40도 육박하고 있는데 42, 3도가 쉽게 나올 것으로 며칠 있다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제일 선호하는 국가 도시 1위가 서울이고 부산이 7위예요.
제가 이제 어제 진짜 뉴스를 봤는데 그러면은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뭐 이런 저가 화장품들, 중소형 화장품 주식들 많이 살 거니까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중국에서 눈을 돌려서 중국 소비주 화장품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중국 의존도를 좀 탈피하려고 하는 노력 시장에서도 좀 알아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네요. 다음으로는 또 건설 중장비 쪽 넘어가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캐터필러 주가 움직임 좋았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가운데서 유일하게 다루만 올랐는데 이것이 캐터필러의 급등 영향이다라고 많은 해석들 나오고 있고요. 8% 올랐습니다. 실적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진성TC 보겠습니다. 현재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두산바켓 2% 정도의 상승권, 현대건설기계 이 종목도 1%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차례 출렁거림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서서히 또 5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회복되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캐터필러 실적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국내 건설 중장비주들 그럼 계속 기대해봐도 좋을지 어떤 의견이세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뭐 그런 건설 중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겠죠. 뭐 그렇게 보면 자기네들 기계도 많이 팔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진성TC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 진성TC는 솔직히 잘 안 봤어요. 건설기계 본다 그러면 맨날 뭐 두산인프라코 아니 현대인프라코와 그다음 두산바켓, 현대건설기계 요즘 대형주들만 봤는데 진성TC가 오늘 좀 오르고 있는데 추세는 뭐 훼손이 되지 않았네요. 두산바켓,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쪽보다는 뭐 여전히 뭐 추세 살아있는 만큼 괜찮다고 보고 있고 건설기계 시장은 괜찮은데 주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조정받는 양상. 낙폭과대주로의 지금 매기가 지금 쏠린다기보다는 이제 그쪽으로 좀 가고 있는 만큼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지금 차익 실현 매물도 특히 엔터주 같은 경우 건설기계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빠지면은 뭐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순환매 대비하면은 뭐 지금 빠지고 있을 때 한번 사볼만 하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 중장비 쪽 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캐터필러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봤으니까요. 이번에 미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또 특징적인 종목군들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양자 관련된 종목군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강력하게 형성돼 있지는 않지만은 미국에서는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리게티라는 업체에 있는데 여기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킷 퀀텀? 퀀텀이라는 단어를 근래는 좀 여러모로 보게 되실 텐데요. 이런 업체들 주가가 폭등한 바 있습니다. 많이 오름세를 나타냈었는데 우리로 보겠습니다. 우리로보다는 우리넷이 사실은 더 직접적으로 양자 쪽으로 묶이는데요. 우리넷이 현재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넷, 우리로 이쪽으로 좀 묶이기는 하는데 우리로는 아직이고요. 그다음에 또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엑스게이트 이 종목이 한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에 뭐 초전도체, 뭐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그런 갈망이 정말 강한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양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자 기술. 이게 그러니까 초전도체는 예전엔 요번에 거의 뉴스가 나오지 않다가 요번에 이제 개발이 됐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신선하잖아요. 네. 거의 처음 보는 뉴스이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반응을 하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예전서부터 계속 나왔던 뉴스. 제탕, 삼탕. 네. 미국 시장에서 관련주 뭐 D-Wave 퀀텀 오늘 하여튼 보니까 아까 막 28% 폭등하긴 했어요. 맞아요. 뭐 아이온큐는 한 3% 정도밖에 못 올랐는데 네. 뭐 식상한다.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되려고 하려면은 한참 멀었다. 2030년 되면은 빨라야 그때 정도 되지 않을까? 좀 그냥 움직이는 거는 그냥 뭐 테마로 움직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매도하겠습니다. 만약에 네. 저가 있다면은.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초전도체만 있나 했는데 두루두루 둘러보니까 볼 게 많았네요. 이렇게 개장 초의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최현주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